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외대 4학년 2학기에 재학 중이고 현재 교직이수까지 같이 진행하고 있는 김정은 멘토입니다. 프랑스어는 글로벌 시대의 필수 외국어 중에 하나로 자리매김함으로써 따라서 저희 학교에서는 국제관계에서의 실무 능력을 갖춘 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프랑스어 문학의 기초를 다지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실제로 입시를 할 때 6개 학과에 지원을 하고 저희 학과를 고르게 된 이유가 있었는데요. 저희 학과에서는 일단 부산 외대만의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저희 학과는 현재 5개 학교와 교류 중에 있습니다. 파리에 있는 5개 학교와 교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교환학생 제도가 굉장히 활발해요. 선배들 중에서는 실제로 교환학생을 안 다녀온 분들이 조금 드물 정도로 그렇게 제도가 좀 잘 되어 있어서 그게 저희 학과만의, 어문학과만의 제일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크게 2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학교적인 측면에서는 2+2, 2년 더하기 2년을 하는 제도가 있고 다른 학과에서는 보통 7+1 원 해가지고 이제 7학기 더하기 1학기 그래서 1학기만 교환학생을 갔다 오는 제도가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 학과에서는 7+1? 그거의 제도를 가지고 있어서 보통은 이제 7학기까지는 한국에서 마치고 나머지 1학기를 교환학생을 가는 제도를 사용을 하고 있고 이걸 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교수님의 추천서는 기본인 거고 그거 제외하고 이제 델프 시험 합격 결과가 있어야 해요. 보통은 B1 단계를 학교에서 달라고는 하는데 사실 저도 그렇고 다른 선배들도 그렇고 A2 단계를 가지고 교수님 추천서와 함께 지원하면 이제 오라고는 해서 그냥 무리 없이 갔다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먼저 이 점은 저희 학교만의 절차일 수 있고 저희 학교만의 장단점일 수 있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학교에서는 교직 이수를 2학년 2학기 때 신청을 해서 3학년 1학기 때부터 시작을 하는데 요하는 학점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거를 미리 말을 해주지 않고 이제 저희가 알아서 알아내야 하는데 보통 학점이 130학점이 기준이라면 교직이수 자격증을 가져가려면 150학점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보통 다른 학교에서는 2학년 때부터 시작하는 교직이수를 시작하게 하는 학교도 많은데 저희 학교는 3학년 때부터 시작을 하는데도 학점을 20학점이나 더 요하는 상황이라서 이제 계절학기나 그런 거를 좀 많이 들어야 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하고 이게 또 시간이 안 맞으면 좀 복잡해질 수도 있어서 솔직히 저는 교직이수의 단점이라면 저희 학교 절차가 단점인 것 같다는 생각을 조금 했고요. 근데 그에 비해서 장점도 굉장히 많아요. 일단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증을 받을 수 있고요. 그 자격증이 있어야 우리는 임용고시라는 걸 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임용고시가 저희 학과에서는 사실 프랑스어라는 특수 언어이기 때문에 티오가 잘 나지 않았어요. 자리가 이제 임용고시가 자체가 아예 안 떴던 거죠. 근데 다행히도 이번 연도부터 20년 동안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교직 TO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임용고시가 이번 연도에만 10자리가 나오게 되었고 앞으로도 차차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격증 자체가 저희한테는 굉장히 이득이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제는 사실 모든 수업마다 한두 가지씩은 있기 마련인데 저희 학과는 과제가 진짜 없는 편이기는 합니다. 근데 그만큼 시험의 비중이 높다는 점, 아주 높다는 점, 그리고 시험이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좀 학년이 올라갈수록 조금 난이도가 있어지고 과제가 가끔 있기는 하는데 사실 이게 과제라고 막 신경 쓸 만한 정도의 난이도가 아닌 것 같은 그만큼 시험이 중요하다는 점. 외국인은 자기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사실 해마다 학기마다 교환학생들이 정말 많이 들어오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솔직히 이전보다는 많이 줄기는 줄었어요. 학교에 돌아다니는 외국인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그래도 최소 5명씩은 학과에 5명씩은 들어오는 것 같고 제가 1, 2학년 때 그러니까 코로나가 없을 때에는 10명, 20명씩도 많이 봤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랑 저희가
수업을 같이 듣진 않아요. 따로 외국인 강좌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전용 강좌가 있어서 수업을 같이 듣진 않는데, 그래도 저희 학과 친구들이니까 학과 생활을 같이 한다던가 그럴 수 있어서 이제 내가 친해지고 싶으면 마음껏 다가갈 수 있는 환경이 주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학과 진출 분야로는 되게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첫 번째로 통번역과가 있고, 두 번째로 대사관, 세 번째로 전교사, 나머지는 이제 프랑스 기업에 취직을 하거나 그런 목표인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통번역과는 이제 부산에서는 현재 학교들에서 프랑스어과를 다니고 있는, 그러니까 프랑스어과가 있는 학교가 별로 없어서 저희 학교에 통번역 자문이 되게 많이 들어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사관 취업은 항상 저희 학과에 공문이 내려오는 부분이라, 이제 근데 그 부분은 사실 굉장히 어렵죠. 네. 상당히 높은 수준의 프랑스어를 요구하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그런 진출 분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4년 내내 강독 수업만 듣기, 4년 내내 회화 수업만 듣기. 근데 이게 강독 수업이랑 회화 수업을 사실 저희 전공으로 굉장히 많이 듣는 수업 투탑인데, 재질이 조금 다르죠. 강독은 책을 읽고 하는 수업이고, 회화는 말 그대로 말하는 수업이라서 저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회화 수업을 4년 내내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어렵고 사실 전공생들이 많이 선호하지 않는 수업이긴 한데, 강독 수업은 혼자도 공부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프랑스에서 30억 받고 일하기, 한국에서 10억 받고 일하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질문인데, 그래도 저는 한국에서 10억 받고 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프랑스에서 있어봤는데, 살아봤는데, 워킹홀리데이를 다녀와서 거기서 살아봤는데, 프랑스라는 도시 자체는 굉장히 사랑스럽고 정말 여행하기 좋은 도시고 관광에 최적화되어 있는 나라라고 생각해요. 근데 게으릅니다. 일단 사람들이 매우 게으르고 일처리도 엄청 느리고, 그런 점이 솔직히 한국의 빨리빨리 사회예요. 바쁘다빠 현대 사회랑 굉장히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걸 보고 느꼈어요. 아, 뼛속까지 한국인이다. 그래서 20억 포기하고 10억만 받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4학년 2학기 막학기생의 학과 수업이었습니다. 프랑스어는 전망이 좋고 유망한 언어이니까요. 모두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그리고 청춘어람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그럼 우린 다음번에 만나요. au revoir.